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번외편으로, 다르게 말하면 외전이 되겠죠. 신병을 앓고 있는 한 손님에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. 어떤 손님일지 궁금하실 텐데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검통님께는 한동안 이야기를 보낼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지만,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요즘 들어 지지부진한 검통님 채널의 조회수를 반등시켜드릴 만한 핫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. 2014년 11월 초겨울에 특이한 손님을 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제가 처음 이야기를 제보할 때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지몽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정말 여지껏 받았던 어떤 손님보다도 더 이벤트성이나 임팩트적으로나 현재까지도 비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가온 손님이었어요. 손님이 유독 미어터지던 그날, 저는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놓고 접수처에 3시간 동안 아무도 받지 말라고 말을 한 다음 며칠 동안 거의 못 잤던 잔숨을 들이켰는데, 정확히 수선화가 만개한 어느 꽃밭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었고요. 중학생? 어리게 보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여자애가 저의 반대편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길래, 아가,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그래서 이 언니 꿈에 찾아온 거지, 그렇지? 하고 물꼬를 텄는데, 제 말에도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아이가 돌연 입을 열기를, 저는 받기 싫어요. 보통 사람 같으면 고백인가? 아니면 선물 공세? 이런 경우를 생각하겠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아이의 등 뒤로 보이는 실루엣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저도 살면서 같은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. 거란족이 중세시대에 제국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을 텐데, 그 시절에 무장이 입었던 갑옷, 요즘 사극이나 이전 때의 사극에서도 고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아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장이 있어요. 그런 무장을 입은 변발을 한 웬 중년 남자가 그 아이의 뒤에 서서 저를 경계하듯이 자세를 취하고 있길래, 아가, 혹시 언니가 운영하는 신당이 아마도 네 머릿속에 지금 그려질 텐데, 자세히 기억이 난다면 꿈에서 깨는 즉시 언니 신당으로 찾아와야 해. 안 그러면 신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.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애가 이런 반구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. 꿈에서 깬 저는 접수처에 그날 잡혀있던 예약 전부 취소하라고 말을 한 다음 그 아이를 한참을 기다렸죠. 거의 제 기억에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 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버선발로 그들을 맞았어요. 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의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이 같이 들어오셨는데, 제가 신당에 앉아서 이리저리 계속 훑어보다가 아이의 어머니한테 물어봤죠. 혹시 가문의 본이 어디냐고요?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길, 고려시대에 거란인 장수 중에 소씨를 가진 사람이 큰 전쟁 이후에 고려로 귀화를 했고, 그 사람이 가문의 시조가 됐다고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거기서 저는 눈이 크게 떠질 수밖에 없었어요. 제가 꿈에서 봤던 아이의 뒤에 서 있던 존재가 딱 그 경우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. 저는 제가 손님들이 오기 전에 꿈에서 봤던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, 아이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사실 가문이 이 땅에 귀화한 이후로 무속인을 배출해왔던 가문인데, 본인들이 속한 가문은 반개 쪽이라 가문의 신을 모실 이유도 명분도 없거니와 그럴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 잘 다니고 씩씩하던 아이가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질 않나, 갑자기 안 보이던 귀신 같은 게 막 보인다고 하질 않나, 전날까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지를 않나,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 투성이었대요. 최근에 들어서요. 도저히 차도는 안 보이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, 정신적인 이유가 있으니 입원해라,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해하던 차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빈 종이에 그림을 막 그리더니 여기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더래요. 그 그림을 그린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는데, 이거는 거의 전문가가 그렸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형을 묘사한 그 댁으로부터 제 신당까지 오는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. 저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. 혹시 우속업을 잇던 가문이 큰 집 쪽인가요? 제 말에
아이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맞다고, 그런데 큰 집 쪽에는 이제 손 아랫사람인 올케가 있는데 올케의 아들이 지금 본인 딸아이하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고는 알고 있다고 말을 하시길래 제 명탐정으로서의 추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. 저는 떨고 있던 그 아이를 품에 안아서 진정을 시키면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. 이거 떠넘기긴 해요. 그쪽에서 무업을 이어받아야 할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같은 또래이면서 그쪽 아이를 대신할 만한 신기를 가진 어머님의 아이를 신이 점 찍은 거예요. 저는 말을 이어서 만약에 지금 이 아이도 그쪽 아이처럼 계속 거부를 하면 둘 중 하나는 죽게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아이 어머니가 두 눈을 거의 뒤집으시면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, 솔직하게 아이가 꿈에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신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쪽엔 이미 무업을 이어받아 대를 계승한 실력이 다한 늙은 무속인이 그나마 남아있는 실력을 짜고 짜내서 저를 찾아온 아이에게 그 업을 뒤집어 씌우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한참 손님 받다가 한가해진 틈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번쩍 들길래 검통님께 제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. 사실 제가 검통님 앞에서 연애 때처럼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야 금방 다 풀어버릴 이야기인데, 요즘 검통님도 외근도 잦고 머리도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직접 만나 뵙고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몇 차례 끊어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차차 여유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. 지금 이 이야기를 업로드하는 중에도 꽃선녀님의 다음 이야기가 도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. 사실 혁이 아빠님 제보 사연이나 슈퍼주얼리 정님 제보 사연이 한참이나 먼저 온 상황인데, 꽃선녀님이 돌연 보내주신 이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끌려서 순번을 조금 늦추게 됐네요. 장교님들의 하해와도 같은 양해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